새벽 3시 TV를 켜놓은 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비명 섞인 여자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 밖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 가스? 할머니, 밑에서 불이 나요. 얼른 나오세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이웃집 아가씨 302호 수진이었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이웃의 외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났고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가씨가 저를 먼저 깨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새벽에 이웃집 문을 두드릴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혼자라도 먼저 대피하셨을까요? 그날 이후 제가 깨달은 이웃의 진짜 의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윤말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놓았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누군가 목걸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은 오늘만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새 눈이 감겼습니다. 쿵,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새벽에?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드림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명처럼 다급했습니다. 뭐지? 강도? 사기꾼? 새벽에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는 진짜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302호요. 얼른 문 열어주세요. 수진? 몇 달 전 겨울, 제가 김치를 한 통 건넸던 그 이웃 아가씨였습니다. 혼자 산다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 그때 수진은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새벽에 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불이 나요. 가스 냄새 안 나세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가스? 정말 불이 난 거야?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희뿌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수지는 맨발의 파자마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지금 아래층 보일러실이 터졌어요.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야 해요. 저 따라오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복도 천장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벽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도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계단 입구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어. 펑! 뒤에서 굉장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불길이 복도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등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재빨리 저를 끌어안으며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수진의 품이 저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수진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수진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나를 먼저 깨웠을까? 혼자 도망치면 더 빨랐을 텐데. 겨울에 건넨 김치 한 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웃이라서였을까? 계단을 한층 더 내려갔을 때 앞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쪽이에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구조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 내밀어요. 제가 잡을게요. 구조대원이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먼저 창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 먼저요.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순간 뒤에서 또다시 굉음이 터졌습니다. 구조대원이 저를 안전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도 무사히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그을음으로 새까맸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살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담요를 덮고 앉았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새 어쩌다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창문 열었는데 가스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층에선 불빛이 새어나오고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말끝을 흐리는 수진의 손을 제가 꼭 잡았습니다. 그 느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수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웃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렸고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때로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의 문 앞에 놓인 낡은 김치통 하나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아래층은 여전히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소방차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깨우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아마 저는 연기에 질식해서 그대로 잠든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겨우 1시간 전 일인데 하루가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괜찮을까? 그 아이도 집에 돌아갔을 텐데 무섭지 않을까요? 혼자 사는데 말이죠. 문득 몇 달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김장을 하고 나서 김치통 하나를 들고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네, 누구세요? 하며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옆집 할머니시네요. 혼자 산다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 김치통을 건네자 수진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이걸 저한테요? 응, 김장 많이 했거든. 혼자 다 못 먹어.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장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그 아이가 항상 피곤해 보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인사를 나눈 것도 아니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치통 하나 건넨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 아이는 오늘 밤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수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가스 냄새가 났고 위층에 불빛이 새어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자기 집이 아니라 제 집부터 찾아왔습니다. 왜였을까요? 혼자 도망치면 더 빨랐을 텐데 늙은 저를 깨우느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비명처럼 다급했던 그 목소리.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자 그때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문고리가 그날 밤엔 차갑고 뜨거웠습니다. 연기 냄새도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연기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전 이 복도는 지옥이었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에서 수진이 제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던 그 아이,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발밑에 뭔가 걸렸습니다. 내려다보니 작은 쪽지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302호 수진 올림. 쪽지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쪽지를 꼭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친척도 없는 저에게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온 사람.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가씨. 나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그냥 할머니 걱정돼서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도 무서웠던 거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아가씨, 차 한잔 하러 올래? 잠도 안 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갈게요. 몇 분 뒤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파자마 차림이었고 얼굴엔 아직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2잔 내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혼자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겨울에 주신 김치통, 아직도 냉장고에 있어요. 응? 그때 정말 기뻤어요. 혼자 사는데 누가 신경 써준다는 게.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김치통 하나가 이 아이에겐 특별했던 거죠.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용기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희는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혼자 사는 이야기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웃이란 게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끔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 나눈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의 문 앞에 놓인 그 김치통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아래층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부들이 불에 탄 벽을 뜯어내고 새 벽지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기가 보일러실이었구나. 불과 사흘 전 저 아래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연기가 건물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만약 수진이 저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겨울에 담갔던 김치가 이제 거의 바닥났습니다. 수진이는 그 김치를 아직도 먹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겨울에 주신 김치통, 아직도 냉장고에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수진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외롭고 그리운 눈빛,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수진이구나. 벌써 수진의 발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는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수진이 허리를 굽혀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었지만 눈가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먹었어요. 수진이 장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컵라면과 빵, 우유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장바구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저런 식으로 살았으니까요. 귀찮아서, 외로워서, 누가 챙겨주지 않아서. 저녁에 나랑 같이 먹을래? 국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요. 씻고요. 응, 천천히 와. 1시간쯤 지나서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았는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식탁엔 이미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별거 아니야. 앉아. 수진이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이 어쩐지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집밥이 그리웠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됐어요. 이렇게 누가 차려준 밥 먹은 게. 가족은? 고향이 멀어요. 부산인데 일 때문에 서울 올라왔거든요. 자주 못 내려가. 명절에나 한 번씩이요. 바빠서.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수진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네. 수진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날 밤 무섭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그날 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 죽는 줄 알았어. 저도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문 두드릴 때도, 계단 내려갈 때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안 깨웠는데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살았어.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 꼭 잡아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제가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손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 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 것도.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손님 아니에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물기를 닦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수진이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와. 그럼 제가 저녁 만들어 올게요. 그래. 네. 요리 못하지만 라면은 끓일 수 있어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라면도 좋지. 수진이 나간 뒤 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기 속에서 본 수진의 얼굴, 그을음 묻은 얼굴, 떨리는 눈빛 하지만 단단했던 그 표정. 그 얼굴이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웃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더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수진의 문 앞에 김치통을 놓았을 때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요리를 했고 어떤 날은 수진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봤어요. 수진이 냄비를 들고 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 잘 끓였네. 할머니 김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맛있을 거예요.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의 맛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맛있다. 누가 가르쳐 줬어?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할머니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손녀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수진이 안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있다니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TV 보며 저녁을 먹고 일찍 잠들고 또 아침이 오는 일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수진이 오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노을이 참 예쁘구나. 정말요? 저도 볼게요.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둘이서 한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노을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노을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그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이런 게 그리운 줄도 몰랐어. 할머니도요? 그럼. 나이 먹으면 더 외롭거든. 하루하루가 다 똑같아. 근데 내가 와서 달라졌어. 수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덕분에 서울이 이제 집 같아요.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네.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가고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밥 해주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며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문득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그래, 김치를 또 담가야지. 겨울에 담갔던 김치가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요. 이번엔 수진이랑 같이 담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네, 왜요? 김치 좀 담그려고. 같이 할래? 김치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어렵지 않아. 주말이 되자 수진이 일찍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응, 저기 배추 좀 씻어줘. 네. 수진이 열심히 배추를 씻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김치 담그셨어요? 글쎄, 20살쯤부터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배웠지. 오래 하셨네요. 그럼 50년 넘었어. 와, 50년.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그럼 저도 50년 후엔 이렇게 잘 담글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자주 하면 돼. 그럼 할머니한테 자주 배워야겠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외로우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가끔은.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가족은 없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미국 살아. 10년 넘게 못 봤어. 10년이요? 수진이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응. 바빠서 못 온대. 명절 때 전화는 오더라. 그럼 정말 혼자시네요. 뭐, 익숙해. 오히려 이제 누가 오면 불편할 것 같아. 할머니. 응? 제가 할머니 가족 될게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못 받으려도 손녀는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손녀? 네. 할머니 손녀 할게요. 매일 와서 밥도 먹고 김치도 담그고 노을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고맙지.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울 올라와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김치를 다 담그고 통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져가. 정말요? 그럼 내가 담근 김치잖아. 감사합니다. 수진이 김치통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가고 혼자 앉아 있는데 행복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주말이 또 있었을까요? 손녀라고 해준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때로는 더 따뜻하고 진하구나. 하지만 이 따뜻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이웃의 차가운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약속대로 거의 매일 왔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6시쯤 됐는데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치 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처럼요. 어느 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말순 씨, 요즘 젊은 아가씨가 자주 오던데? 응, 수진이. 302호 사는 아이야. 혹시 손녀? 아니, 이웃이야. 김 여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이웃이 그렇게 자주 와? 매일 오던데? 그래, 우리 죽이 잘 맞아서. 그래도 조심해야 돼. 요즘 젊은 애들 믿으면 안 돼.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그런 애 아니야. 그래도 혼자 사는 노인한테 잘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나중에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 아니야? 김 여사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수진이는 좋은 애야. 그래, 뭐 말순 씨 일이니까.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김 여사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김 여사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야. 아니야,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날 밤 불 속에서 저를 구했는데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떡볶이 얻어왔어요. 같이 먹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김 여사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는데.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애가 나한테 뭘 바라겠어.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주무셔야겠네요. 제가 설거지 다 하고 갈게요. 떡볶이를 먹으며 수진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제 기획서 칭찬하셨어요. 처음으로요. 그래, 잘했네.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았어요. 회사에서는 티 안 냈거든요. 왜 안 냈어?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제일 기뻐해 주실 것 같아서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바로 저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수진아. 네,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할머니가 항상 들어주시잖아요. 설거지를 하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왜? 아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셔서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와서 좋아. 진짜야. 정말요? 그럼 내가 안 오면 섭섭해.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오는 건데 폐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절대 아니야. 매일 와. 수진이 돌아가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은 틀렸습니다. 수진은 뭘 바라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좋아해서, 외로워서, 가족이 그리워서 오는 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또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말순 씨, 어제 그 애 또 왔던데? 응, 왔어. 매일 오면 수상한 거야. 조심해. 김 여사, 난 괜찮아. 수진이는 좋은 애야.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김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가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수진이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왔을 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네? 왜요? 혹시 내가 아플 때 들어올 수 있게. 열쇠도 하나 줄게. 할머니.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렇게까지. 당연하지. 넌 이제 내 가족이야. 가족이면 열쇠 있어야지. 수진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걸. 중요한 건 저와 수진이가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들려온 수군거림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층 주민 몇 명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이야기가 뚝 끊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아, 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먼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집에 들어와 짐을 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말순 씨, 잠깐 시간 있어? 응, 들어와. 아니, 문 앞에서 잠깐만. 김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말순 씨, 내가 충고 하나 할게. 그 젊은 애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갑자기 왜 그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 매일 저녁마다 오고 열쇠까지 줬다며? 누가 그래? 복도 CCTV 보면 다 나와. 관리실 아저씨가 말하더라. 그 애가 거의 매일 온대.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이 의심해. 그 애가 할머니 재산 노린다고. 화가 났습니다. 내 재산이 뭐가 있다고. 이 낡은 아파트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집이 집이잖아. 요즘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는데. 그 애가 상속 노리는 거 아니냐고 다들 그래. 그만해, 김 여사. 수진이는 그런 애 아니야.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지. 피도 안 섞인 애가 왜 그렇게 잘해주겠어. 피 안 섞였으면 어때? 마음으로 가족이면 되지. 말순 씨가 그렇게 생각해도 세상은 안 그래. 사람들 입이 무서워. 조심해. 김 여사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수진이가 저를 이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불 속에서 저를 구한 아이가 매일 와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 순수한 아이가 뭘 노리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됐지만 수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안 와?
할머니, 제가 가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던데요. 복도에서 만나면 수군거리고, 역시 수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와. 하지만 할머니한테 피해가 갈까봐. 피해는 무슨, 내가 안 오는 게 더 피해야. 빨리 와. 30분쯤 지나서 수진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아니에요. 거짓말 마. 들어와. 수진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수진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지 말까요? 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 온다고. 집이라도 노리냐고.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닌데.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가족 같아서 오는 건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안 믿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 들으시잖아요. 그까짓 거 내가 신경 쓰는 건 내 마음이야. 내가 나한테 와주는 게 좋아. 다른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서울 올라와서 할머니만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없어요. 그럼 됐어. 우리 둘이 서로 좋으면 되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그래도는 없어. 넌 계속 와. 알았지? 네. 그날 밤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수진도 그랬을 겁니다. 수진이 돌아간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삐딱하게 볼까?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데 피가 안 섞였다고 이상하게 보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제게 딸이자 손녀였습니다. 그날 밤 불 속에서 저를 구한 은인이었고 외로운 제 삶에 온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수진을 지킬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겠어. 그냥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보여줄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벌어질 일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왔지만 예전만큼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주위를 살피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복도에서 김 여사와 또 마주쳤습니다. 말순 씨, 그 애 아직도 와? 응 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데도 상관없어. 말순 씨도 참. 김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다른 이웃 몇 명이 올라왔습니다. 맞아.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혼자 사는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재산 노려. 그러게. 친절한 척하다가 나중에 유산 받아 챙기는 거지. 제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이야기 좀 할게요. 들어주세요. 한 달 전쯤 여기 아래층에서 불이 났던 거 다들 아시죠? 응,
그때 큰일 날 뻔했지. 저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TV 켜놓고 깜빡 잠들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새벽 3시예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맨발의 파자마 차림으로 얼굴에 그을음 묻히고 그 아이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밑에서 불이 난 걸. 수진이가 안 깨웠으면 저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알아. 근데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아이는 혼자 도망칠 수 있었어요. 젊으니까 더 빨리 나갈 수 있었죠. 근데 왜 저를 먼저 깨웠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에 제가 김치통 하나 준 게 전부예요. 그것도 남아서 준 거. 근데 그 아이는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불나던 밤에 자기 집이 아니라 제 집을 먼저 찾아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재산을 노리는 거로 보여요? 목숨 걸고 저를 구한 게 집을 탐내서 한 행동으로 보여요? 그건 아니지만 수진이는 부산에서 혼자 올라온 아이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퇴근하면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고 주말엔 혼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아이가 이 할머니한테 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아들은 미국 가서 10년 넘게 못 봤어요. 명절에 전화 한 통이 전부예요. 그런 제게 수진이가 왔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어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피가 안 섞였으면 가족이 될 수 없나요? 마음으로 통하면 안 되나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 씨,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맞아. 우리가 너무 삐딱하게 봤나 봐.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그 아이 보면 우리가 사과할게. 그래, 미안하다고 전해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지만 시원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수진이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복도에서 옆집 아줌마가 인사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요. 그래. 네,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조금. 무슨 일인데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 좀 해줬어. 제 이야기요? 응.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그날 밤 어떻게 날 구했는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볼 거야. 걱정 마. 할머니, 감사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도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계단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효녀라고. 그래. 네,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효녀라니.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가 효녀지.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할머니. 수진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한테도 이런 말 못 들었는데. 바빠서 항상 혼났거든요. 공부하라고, 일 열심히 하라고. 엄마는 엄마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도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착하고 따뜻하고 용감하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수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뒤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김치통 하나가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겨울에 건넨 작은 친절이 생명을 구했고 그게 다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에도 수진이랑 같이요. 그리고 김치통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누구 드릴 거예요? 우리 이웃들, 김 여사랑 다른 분들. 정말요? 그분들이. 그래. 오해했지만 이제 풀렸으니까. 이웃이잖아.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저 같으면 화났을 텐데. 화내봤자 뭐해. 우리끼리 마음 편한 게 중요하지.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이웃집 문 앞에 김치통을 놓았습니다. 쪽지도 함께요. 맛있게 드세요. 302호, 303호 올림. 우리 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김치통을 놓고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정말, 나도.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마음이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다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가족이 된다는 걸. 김치통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은 그날 겨울엔 미처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완전히 복구됐고 아래층 주민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는 새 페인트 냄새 대신 이웃들이 나눠 먹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대리됐어요. 정말 축하해. 네, 팀장님이 오늘 발표하셨어요. 저 정말 기뻐서 뛰어올 뻔했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참았거든요. 고생했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그날 밤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월급 올랐으니까 할머니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네, 할머니 가고 싶은데 없으세요? 글쎄,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제주도 어때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제주도. 생각해 보니 가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데려가 준다고 했는데 못 갔었죠. 좋아. 가자. 정말요? 와, 제가 다 알아볼게요. 수진이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손녀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손녀였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말순 씨, 저번에 준 김치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별 말씀을요. 그리고 미안해. 그때 수진 씨한테 그렇게 말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 아이 참 착하더라.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제 짐 들어주던데. 그래요? 응, 예의도 바르고. 말순 씨가 좋은 사람 만났어. 김 여사가 웃으며 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왔을 때 김 여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내 칭찬하시더라. 정말요? 기분 좋다. 그분이 인정해 주시니까 더 뿌듯해요. 넌 원래 좋은 아이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할머니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서울에 가족 같은 할머니가 계시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데? 처음엔 놀라셨어요. 근데 나중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네, 엄마가 겨울에 올라오신대요. 그때 꼭 할머니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좋아. 기다릴게.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가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TV보다 잠들고 아침에 눈 뜨고 또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누군가 기다려지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계획도 생겼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가고 수진이 엄마도 만나고 삶에 기대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창밖을 보니 복도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깜빡이며 꺼져가던 그 불빛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관계처럼요. 다음 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날 밤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쿵쿵 문을 두드리던 소리,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 희뿌연 연기로 가득했던 복도, 그리고 수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끌던 그 순간.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던 수진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수진이 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저녁도 함께 웃는 시간도 제주도 여행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불빛만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302호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뒤에 수진이가 자고 있겠죠.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내 문을 두드려줘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는 다시 살았어. 목숨도 삶도. 문을 닫고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고 있지? 내일 저녁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줄게. 답장은 내일 아침에 오겠죠. 할머니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면서요. 웃음이 났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을까요? 가족이 뭔지, 이웃이 뭔지, 진짜 따뜻함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TV를 끄고요. 더 이상 외로워서 TV를 켜놓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으니까요. 수진이가 올 저녁이 기다려졌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 문 하나가 열리며 두 생명이 이어졌구나. 그리고 이웃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렸구나. 복도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우리의 관계도 계속될 것입니다. 문은 이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로에게로 향하는 문이요. 그날 새벽의 두드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신호였고, 외로움을 끝내는 신호였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관심과 배려로,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김치통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이야기, 이웃이자 가족인 우리의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